북한군 피바람 불기 시작했다. 지금 북한군 대규모 숙청바람 시작했다는 뉴스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지금 장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북한군 장성들은 일반 사회 어떤 사람들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저렇게 민간인이 저렇게 많은 훈장들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군 장성쯤 되게 되면 그냥 셀프로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때만 되면 거의 배급을 받듯이 훈장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저렇게 달고 거들먹거립니다. 좀 더 올라가서 중장, 상장쯤 되게 되면 그리고 대장쯤 되게 되면 우리가 훈장을 바지까지 단 그런 사진이 나오죠. 그것처럼 바지까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매달릴 정도로 훈장들 많이 받고 거들먹거리며 살다가 이번에 지금 박이철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군부에 대규모 검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저기서 숙청되고 처형되고 이런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해군에서도 장성이 죽고 무슨 육군에서도 누가 죽고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박이철 시작해가지고 박이철과 거의 측근들 해가지고 대규모 총살 바람이 아마 불 것인데, 박이철 정도면 제가 지난 시간에 소장이라고 했는데 아마 중장 정도급의 북한군 장성입니다. 그래서 박이철 사건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더 박이철 사건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고, 또 박이철이 어떤 이유로 걸려가지고 처형된 건지도 제가 조만간 정확하게 입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이철 사건 계기로 해서 이게 발표된 것은 7월 10일 북한군 당정군 고위 다 모아놓고 당일군, 행정일군, 군부 다 모아놓고 박이철의 죄상을 공개한다면서 노동신문에 다 공개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오기까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5월 달부터 벌써 박이철 잡아가지고 막 또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두루 고구마 줄기 캐듯이 굴비 엮듯이 그 박이철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 다 모아가지고 인간들은 아마 지금쯤은 처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이철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쫙 내리 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여단급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서 훑기 시작할 건데, 여단급만 해도 북한군 여단급 고위 간부들, 엮여 있는 간부들 하면 거의 최소 5,000명 이상, 10,000명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물들이 지금 검열을 받고 있고 줄줄이 목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금 완전히 쑥대밭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군 장성 몇 명이냐? 북한군 장성 1200 내지 맞습니다. 1200 내지 1400명 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군사력 순위를 보면 정말 전쟁을 과연 할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 장성 숫자는 이게 세계 최고, 장성만 보면 세계 최강군입니다. 이게 1200, 1300, 1400 이런 장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군도 25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성이. 근데 북한같이 거지 군대가 장성만 잔뜩 합니다. 거기다 이제 대자, 상좌까지 내려오다 보면 거의 한 3,000, 5,000 그 사이에 아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단 간부, 사단 간부 이렇게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리를 샅샅이 폭로하겠다 해서 김정은이 나섰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 드냐면, 제가 우리 주성아 TV에서 열심히 북한군 비리 옛날부터 많이 폭로해 왔습니다. 폭로해 왔는데, 그 강민국 씨 인터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강민국 씨 인터뷰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해도 아마 몇백만 뷰가 나왔는데, 이 강민국 씨 인터뷰가 대표적으로 북한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종합 영상까지 해서 한 2월쯤에. 근데 제가 항상 김정은이 우리 유튜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 김여정이랑 뭐 해서 김씨 일가들이 그중엔 뭐 심심하니까 한국 유튜브 본단 말이죠. 보다 보면 야, 우리 군이 좀 말이 아니네, 앞으로 저 개망신하겠다 이래가지고 군부 한번 흩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민국 씨가 대표적으로 승용차를 사가는 북한군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북한군 간부들 국가에서 차를 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편제 차량이라 해가지고 군에 입대할 때 군인이, 잘 사는 집 군인이 승용차를, 그러니까 군용차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제 군용차, 그리고 중국제 뭐 북경 뭐 이런 군용차를 중고로 몇천 달러짜리를 사가지고 군에 입대하면 벌써 G급차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야, 너 와 해가지고 자기 운전기사로 삼는다는 거죠. 삼으면 그 다음에 이 10년 동안 이 운전기사는 이 고위 군 장교의 그 뭐 식량 배급을 거의 뭐 잘 안 주니까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경조사 챙기고, 그리고 차량이 뭐 고장나면 부품 뭐 국가에 줍니까? 북한에서 막 그 부품들을 시장에 사가지고 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하고 연료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대신 운전기사는 뭐 군 생활에서 편안하게 그냥 거의 사민이나 비슷하게 살죠. 절대 뭐 어디 가서 뭐 군생활 이런 거 안 하고 편히 살다가 제대될 때는 노동당 입당은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대학도 추천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군 승용차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군용차, G급차 하면 다 이렇게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죠. 북한군은 보면 제각각입니다. 예, 이게 별에 따라서 어떤 차 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뭐 중자, 우리말하면 중령, 상좌 뭐 이 정도 계급이 사단장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 군용 차량들이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게 저 차는 도대체 누구 차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몇 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북한군은 대체로 이런 계열의 차들을 많이 타죠. 이게 북경입니다. 북경 중국제 군용 차량이죠.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아마 보이브 차 같은데요. 이런 차, 이게 북한의 오리지널 갱생 승용차인데, 뭐 갱생이 제대로 생산도 안 되니까 원래 G급으로 사단장 이런 차를 주긴 하지만 저거 부품들 아마 싹 다 갈아 끼우고 기계 공장 가서 깎아서 맞추고 이런 차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고장 나서 지금 수리하는 장면인데, 저 정도 승용차 타도 뭐 이제 장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 차량들이 형편없는데, 아니 김정은은 차량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은 자기 잘못을 탓하는 대신에 군 장성들이 제각기 뭐 능력껏 헤쳐먹는다. 근데 장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장성들은 심지어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운전기사 2명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제는 없지만 편법이 얼마든지 통하죠. 한 명 운전기사 막 써서 6개월 동안 굴리다가 뭐 다 뽑아먹고, 한 명이 장성급 어마어마하게 또 뇌물 받을 게 아닙니까? 1년 내내 바치기는 어려우니까 한 명은 굴리다가 또 휴가 보내고, 다른 하반기에는 또 다른 놈 운전기사 쓰고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군이 북한 체제에서 봤을 때 가장 부패한 조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진짜 무슨 민간, 당, 행정, 군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북한군이 가장 부패한 조직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북한군이 확실하게 부패되냐면 이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통제가 약하냐? 뭐 일반 당, 뭐 그다음 행정 이런 민간 그러니까 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보위부가 감시하지, 안전부가 감시하지 다 들여다보면서 뭐 그 감시 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뭐가 걸리면
가서 뜯어 먹는단 말이죠. 뭐 이런 거 했다는 내사가 있던데 뭐 제가 좀 뭐 봐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뇌물 준단 말이죠. 뭐 검찰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근데 군은 감시가 안 통하죠. 보위부가 뭐 북한 군 안에 보위부가 있지만은 다 그 결국은 군복 입고 다니는 놈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기 때문에 군내 보위부 이렇게 민간 보위부가 가서 들여다보면 잘 볼 건데 보위부 뭐 검찰 뭐 이런 그리고 경찰같이 안전부라고 하는 경찰들이 들여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실컷 부패가 돼 있고 그리고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성군 정치하면서 군부내에 많은 이권들을 몰아주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부패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패한 조직, 그 부패 고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사들도 좋은 데 가려면 몇백 달러씩 써야 좋은 데 가고 승진하려면 또 뭐 대대장 정도만 해도 몇천 달러씩 고이고 또 대대장 되고 이런 식의 뇌물 피라미드 구조 어느 분이 댓글로 제가 댓글 다 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이건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냐 했는데 맞습니다. 즉 올라갈수록 이게 액수가 많아지니까 역피라미드 구조의 뇌물 사슬이 형성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북한군 뒤지면 다 나오죠. 아마 제가 북한군 실정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전문가니까 너무 잘 밝혀낼 수 있겠지만 일반 한국의 대학생 가서 듣다 보라고 해도 얼마든지 무수한 부패의 그 고리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된 조직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부패하지 않은 군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몰골이 되냐면 이게 일본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프레스라는 그런 북한 전문 취재 그 언론사가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 가지고 옛날에 찍어온 건데 이 사람이 계급이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자 정도면 대대장이죠. 근데 저는 참 저 옛날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한 20년 전 사진 같은데 15년 내지 20년 전 사진. 저 중자는 정말 아주 고지식한 중자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영양실조 온 중자를 제가 참 처음 봅니다. 그래서 중자가 영양실조 왔을 정도면 고지식하고 근데 고지식한 것보다는 저 사람은 실권이 없는 중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뭐 통신 참모 뭐 이런 거 참모들이 가장 또 실권이 없죠. 뇌물을 잘 못 받습니다. 무슨 참모일 건데 공병 참모 뭐 이런 식으로 참모급이 돼가지고 저렇게 비실비실해질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장성되면 어떻게 다 뜯어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사진 보이듯이 북한군 장성 정도면 저기 피둥피둥할 정도로 살이 쪄가지고 저기 살 안 찐 놈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먹습니다. 저 장성들 배급 제대로 받겠습니까? 월급? 장성 월급이라 해봐야 뭐 그거 가지고 쌀 뭐 몇백 그램 정도 사면 그만일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피둥피둥해서 살쪄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북한 뉴스를 1년 동안 북한 방송을 모니터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제가 정말 웃긴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북한 모든 방송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대요. 그러면서 북한 방송의 레파토리를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제 유튜브 지금 생방송 보겠지만 근데 거기서 깨달은 사실 1년 동안 그 TV에 얼마나 많은 사람 뭐 몇천 몇만 명이 지나갔겠죠. 그걸 다 보고 난 깨달은 사실은 북한에는 김정은보다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뭐 이렇게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다니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북한 제 아무리 잘 먹고 피둥피둥한 간부라고 해도 북한에는 김정은보다 뚱뚱한 놈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헤쳐먹어서 피둥피둥한 게 김정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둥피둥한 게 군 장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간부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결국 첫 번째 이렇게 스타트로 제일 먼저 본보기로 처형당한 박희철은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입니다. 근데 이 박희철이 아무리 총정치국 조직 담당이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장성 임명권이 없습니다. 조직 부국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좌급 이하의 군관들의 뭐 임명권 뭐 이런 걸 갖고 있겠죠. 그것도 또 총정치국 산하에서만. 그러니까 뭐 대자까지만 박희철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장성들은 어디서 해먹냐? 장성들은 노동당에서 조직부의 군정 담당 지도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또 별도로 떨어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헤쳐먹는 거는 사실 노동당 군정지도부에서 제일 많이 헤쳐먹습니다. 여기에 군 장성 인사권이 달려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조직에서 제일 꼭대기 놈들이 당일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탈북민들 금방 나온 사람들, 한국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 제일 부패한 놈들이 누구냐 그러면 노동당 간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근데 당일군은 안 치고 좌급 임명권을 가진 책임자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군단장이나 군단 정치위원 뭐 이런 정도는 김정은이 직접 비준을 하고, 군단급 간부들은 아마 사단장까지도 비준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에서 장성들 1200, 1400명 사이로 추정되는 장성들, 뭐 심지어 뭐 그거 다 늙어준 김경희도 무슨 뭐 대장 주고, 그때 뭐 장성택도 뭐 대장 받고 뭐 이런, 당일군한테도 막 별 떼주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그 장성 인플레 엄청 많죠. 근데 이 정작 장성들을 담당하는 노동당 간부는 놔두고, 그리고 밑에 좌급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박희철부터 지금 들어가서 검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숙청 바람이 아직 지금 검열 단계니까 이제 누군 죽이고 누군 별 떼고 이런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뭐 김정은이가 이 숙청을 하는 것이 단지 인민군이 부패해서 경로해서 벌렸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예전에 이번 사건과 맞먹는 대대적인 사건이 뭐냐면 푸른제 군사 학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군의 고위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김정은이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거의 북한군 중추를 싹 다 내쳤습니다. 왜? 그때 김일성이 죽기 직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성군 정치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1992년에 인민군 총사령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복도를 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장성들을 싹 다 물갈이 시켰습니다. 왜? 기존 장성들이 갑자기 김정일이가 총사령관이 되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죠. 아니 저건 무슨 뭐 군사놀이 했다고 바로 우리 사령관이라는 놈이, 군대도 안 갔던 놈이 총사령관이라고 자기들 지휘하니까 삐딱하게 보니까 김정일이가 그거 안 거죠. 그래서 푸른제 군사대학 졸업생들이, 유학생들이 부패했다고 대규모로 숙청하면서 진짜 말 잘 듣는 자기 신복도를 쫙 해가지고 군을 다시 물갈이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에 대한 그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의 숙청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숙청 때도 김정은 올라서서 군부 물갈이 한번 싹 했죠. 그리고 김정은 올라서자마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번 올라섰는데 자기가 지금 20대인데 군 장성들이 뭐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니까 야 요것들을 어떻게 지금 물갈이 시킬까 하다가 김정은이가 뺑뺑이 돌린 사건, 김정은 초기에 장성들 몽땅 육군 장성들 지는 그 뚱보가 김정은이는 뚱뚱하게 가기도 싫으니까 자기 원산 별장 앞에 모래불에다가 장성들 쫙 세워놓고,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성들 모래불에 엎혀놓고
자, 자동총 사격 앞에다가 사격 경기를 했어요. 저거 못 맞히면 별대, 늙었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들이 모래불에 앉아서 누워서 그 AK-47 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해서 눈 안 보이면 가. 이거였죠. 해군 장성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대장 이상급들, 그때 전대장은 그때 대자 이상급들 모아놓고 해변에 모아놓고 이번에는 10km 수영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제일 해군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게 다 전대장입니다. 전대장급 간부들을 자기 원산 별장 앞에다 놓고 야 10km도 수영 치지 못하는 그 허약한 놈들은 다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 사람들 저 다 50대 이상 아저씨들이 저기서 허걱대면서 수용을 쳐서 김정은의 눈에 들겠다고 했던 사건. 공군 이번에 가서 딱 하려고 하는데 공군은 육체적으로 증명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군에서 그때 그 부총참모장까지 지냈던 오금철이라는 사람 상장입니다. 공군 사령부 사령관 출신이죠. 오금철이 내셔서 한번 좀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총대 매주세요 해서 오금철이가 그 미국 20일 딱 타고 하늘로 탁 날아오른 거죠. 근데 오금철이 그때 표정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오금철이 그거 타기 전에 야 나 안 돼 안 돼 왜? 난 너무 늙었어. 아니 그 나이에 타야 우리 공군 준비됐다는 거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군 밑에 놈들이 다 이러니까 나는 또 무슨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또 뭐 그렇게 돼야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실제 내막은 오금철이 공군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미그 21 타면 그 고장이 너무 많아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는 거죠. 타기 싫은데 밑에 후배들이 그 공군 사령관까지 했던 오금철 동지가 타셔야 우리 공군을 증명합니다 해서 오금철이 비행기 타고 그 낡은 비행기 사진 보니까 이게 그 캐노피 이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이 막 쓴 그거 타고 휙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덕분에 오금철이 총대맨 덕분에 공군은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올라서서 한번 늙은 놈들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한번 숙청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 조직부 비리 같은 경우도 맨날 돈 주면 집에 가서 놀아요. 군인들 아마 뇌물을 부대에다가 월 한 100불 정도씩만 꼬박꼬박 주면 무슨 후방물자 고함내 해가지고 한 달은 집에 가서 놀다 올 수 있어요. 이래서 좀 잘 사는 애들은 다 그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또 그보다 적게 주면 그래도 뭐 부대 와서 핵심 보직, 조직 생활 안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진짜 없는 가난한 집 친구들, 뭐 이제 강민국처럼 부모들이 백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뭐 6시부터 12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등짐 메고 영양실조가 죽으면 그 병실 가면 약도 없는데 그만 생체 실험 대상이 되고 이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게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을 보면 이게 전쟁할 수 있는 군대인지 아닌지 우리가 참 그냥 눈이 감겨요. 여러분들 가서 제가 뭐 예전에도 작년에도 썼지만은 이거 뭐 팬티도 못 입고 다니는 북한군이라고 하니까 사람 막 반발하는, 주로 저쪽에 어떤 특정 계열의 사람들이 반발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하하면 되냐고. 아니 사실인데 팬티 얘기는 제가 그나마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안 쓴 거예요. 거기 뭐 이와 벼룩 이런 위생 실태와 화장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죠. 가보면 이게 군대야? 이거 완전 거지굴이지? 라는 식으로 북한군이 유지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런 병사들을 어디다가 또 민간 동원시켜서 어느 뭐 주요 도시들도 뭐 그 돈 받고 재개발 아파트 지으면 군인들 보내서 그걸 인력을 보장해주고 군관들이 떼먹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북한군 썩어 버렸죠. 근데 김정은이가 저거 뭐 다시 부패바람 한다 해서 저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번에 정치국 그 조직부국장도 걸렸지만 불과 한 7, 8년 전에도 제가 아직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의 상장급의 모든 인사 담당하는 그 군인들 어디다 어느 부대 보내고 하는 총책임자가 총살됐습니다. 군인들 모아놓고 장성들 모아놓고. 그래도 또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계속 북한같이 뭐 배급과 월급 가지고 살 수 없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바란 대로
그런 군간이 된다면 영양실조 온다. 이번에 노동신문이 그 박이철 사건 이후 이런 글을 냈습니다. 22일 날에 노동신문에다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부정부패 관련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간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심은 흑심을 낳고 흑심은 변심을 낳는다 하면서, 사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억대의 재물을 쌓아놓을지 모르나 당과 조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거 김정은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억대의 재물을, 아니 북한에서 제일 별장이 많고 좋은 데서 사는 놈이 누굽니까? 호화 요트 몇 개며 별장 하나, 그냥 별장만 있는 게 아니죠. 별장 하나에 거의 몇천 명이 호위국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경호를 해줍니다. 그런 별장이 20여 개가 있습니다. 곳곳에 북한군이 그걸 지키느라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거기 가서 경비를 서겠습니까? 이런 북한의 모든 재부와 부를 거머쥔 김정은이가 사심은 부패를 낳고 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원칙성과 청렴 결백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누가 누구든 혁명대회에 있을 자리가 이러면 김정은부터 숙청을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은 자기는 피둥피둥한, 아까 북한이 김정은보다 뚱뚱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항상 예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1년 동안 조선중앙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결과 김정은보다 진짜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이런 북한의 모든 재부를 헤쳐먹은 뚱땡이 돼지가 사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밑에 병사들은 말라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 저 웃긴 얘기지만은 이게 뭐냐면, 불고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그 사랑에 목매어 불고기, 그 돼지고기 몇 점 지금 올려놓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흑백 사진으로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세히 보면 북한 군인들이 둘러앉아서 불고기 구워 먹는 사진들, 이거를 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조선중앙TV에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에 희천발전소 건설에 동원됐던 군인들한테 김정은이가 그때 김정일 살아있을 때 보냐, 그럼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불고기를 선물로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동해서 이 군인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포스터를 조선중앙TV에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이 하면서 나왔습니다. 저 얼마나 불쌍해. 불고기 먹는다고. 그것도 모든 군인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야 너네 둘러앉아 먹는데 보십시오. 식당도 없어서 거의 눈밭에 같은 히트연데 밖에 앉아서 줄을 딱 세워놓고, 적어도 사진 찍으려니까 거기다 불고기 한번 구워놓고 저거를 우리 장군님이 배를 하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북한군이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정말 코미디 같은, 근데 지들은 코미디인 것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고기 하나 얻어먹고 눈물 흘리고, 그거를 또 고기를 줬다고 이제 포스터를 해가지고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불고기를 선물로 내렸다고. 아마 저거 보면서 또 발전소 건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군인들이니까 얻어먹지, 다른 군인들은 야 저긴 불고기도 줬다야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우리 거의 맨날 제육볶음 먹는 우리 군인들 같으면 저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심 없이 청렴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 먹은 거지. 근데 사심 없이 청렴하게 살면 저렇게 중자 받고도, 대대장급의 중자를 받고도 저렇게 영양실조가 옵니다. 저 사람은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부패와의 전쟁, 이번에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김정은이가 노리는 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지금 군이 맞을 때가 됐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타이밍상 북한군 한번 정화바람이 불어가지고 대규모 숙청이 벌어질 때가 왔는데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김정은이 제 손바닥입니다. 뻔히 다 보여요. 정치가 어떻게 하는지.
왜 숙청할 때가 됐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북한군 병력이 정말 우리가 지금 국방백서에는 뭐 130만 명 이렇게 올라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많아봤자 70만, 80만 사이라고. 북한도 지금 저출산 바람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군대 갈 애가 없고 이미 군대 간 친구들도 돈만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정말 북한군 제대로 굴릴 수 있는 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병력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60만 명 정도나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 비해서 한 기껏 많이 쳐봐야 1.5배 정도의 군 병력을 갖고 있어요. 이 병력도 북한군이 각종 편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할 수 있는 병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또 군사분계선 장벽으로 10개국을 만들어 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앞에 있는 이 부대들 변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머리 쪽수만 많은 인간들 10년씩 근무하면서 강원도에다가 20만 명을 처박아둬서 뭐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런 소총수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도 알죠. 현대전이라는 게 이 쪽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비 목적으로 머리수들을 쫙 늘어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젠 두 국가를 살겠다 해서 경비망을 개미도 한 마리 갈 수 없게 물살이 틈없이 만들어 놓고는 그 뒤에 있는 병력들을 쫙 이제 철수시킬 겁니다. 철수시켜서 어디로 보내냐. 벌써 지금 찍어뒀죠. 전국의 탄광에다 이제 군인들 막 걷어있습니다. 탄광촌에 보내서 석탄 캐게 하고 노후된 탄광 마을들 새 집들을 건설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을 캐야 이제 북한 전기 문제를 풀 수 있죠. 북한 경제에서 제일 선행되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모든 게 안 되는데 석탄 캐는 광산에 군인들 보내서 집도 새로 짓게 하면 이 광부들이 도망치던 게 또 잡아둘 수 있고 군인들 새로 싱싱한 병력 인력들을 거기다 수소해 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하려면 한 20만 명 필요하다. 최소 10만 명.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지금 뭐 순전히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구축하면 5,000톤짜리 들어갈 만한 기지 하나 건설하는데 한 개 4단씩 투입해야 됩니다. 이 동해 서해에다가 각각 이런 거 4개만 기지를 건설한다. 각각 2개씩 해서 4개만 건설한데도 4개 4단 투입해야 됩니다. 이 병력 어디서 뽑겠습니까? 전방에서 뽑아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필요한 군인들 였고 그 다음에 이미 북한에서 고물로 된 무슨 병력들은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교도 때 평양 고사포병사령부라는 데서 근무했는데 그때 제가 94년도에 고사포병사령부 가니까 아니 42년도에 생산돼서 6.25 전쟁 참전했던 그 포들을 가지고 굴리고 있어요. 근데 그 포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면 42년도 제가 생산된 포들이 제가 근무했던 중대가 그대로 있어요. 돼지우리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3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중대가 있어요. 그래 평양 고사포병사령부 산하에 고사포 문수만 제가 있을 때 5,600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싹 다 건물이죠. 그게 어디 제대로 맞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의 뭐 사령부예요. 사령부급으로. 이런 부대는 현대전에 뭘 쓸모가 있습니까? 이런 건 해산해야 되겠죠. 뭐 전차, 고물전차 59, 때 59 굴리는 전차들 이거 이제 뭐 다 고물인 거 알아요. 그보다 더 열악한 거. 비행기 보면 아니 비행기는 사실 공군은 없애버려도 마땅해요. 미그 29 그게 한 열 몇 대 정도만 있어요. 그게 미그 17, 미그 15도 있어요. 그거 굴리는 부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든 뭐 미사일 부대라든지 무슨 그 자행포라고 하죠. 자주포를 자행포 부대라는 이런 게 편제를 다 다시 새롭게 꾸려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완전히 북한군을 일본 말이지만 이렇게 우락가이를 완전히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북한군 장성들이 반발이 심하고 뭐 정말 뭐 쿠데타까지는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떨어지는 놈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장성하다. 너 짐 싸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미리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놈은 그냥 목을 뗀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확 주고 이제 딱 기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다시 부대 편제를 현대전에 맞게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대 개편이 제가 봤을 때는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아마 내년 뭐 당장 1, 2년 안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아마 김정은도 장성수 한 500, 600개는 줄여야 그래도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은 관리도 안 되는 장성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 한국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 장성수가 250명인데 북한군 장성은 그보다 6배, 5배 이상 많은 1200 내지 14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군 편제 보겠습니다. 군 편제 보게 되면 한국군은 계속 국방개혁하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군 군단 숫자는 6개입니다. 지상군 6개 군단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지상군 몇 개 군단이 있냐? 15개 군단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지상군만 편제로 따지면 75만 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군단이라 해봤자 2, 3만 명밖에 안 되고 또 맨날 그 군단에다가 어디다 파견하라, 발전소 파견하라, 유튜브 나와서 간 증언했던 탈북민들 다 얘기하는 그 공통적인 게 뭡니까? 군대 가는데 맨날 공사판만 보내고 저번에 뭐 어느 분은 시천 그 도로 닦는 데 가고 누구는 뭐 발전소 건설하는 데 다니고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있는데 다 전국에 공사판 보내고 나니까 군단 직속에 남아있는 부대는 한 1만 명도 안 남아있다는 거죠. 1만 명이나 그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단 편제가 15개면 군단급 편제가 그럼 장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거를 한국군이 6개 군단이면 북한군은 최소 3개 내지 제가 봤을 땐 5개 군단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 인프레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그보다 한국군 6개 군단이면 자기들도 6개 군단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없는 놈이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보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지상군 6개 군단에 대비해서 북한군 15개 군단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줄이는 거예요.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 숫자는 몇 개냐? 한국군은 사단이 33개입니다. 33개 사단. 북한군은 사단 숫자가 90개입니다. 사단도 3배 많아요. 이것도 사단이 만약에 1만 명 편제다고 하면 90만 명이 지상군만 9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제대로 무슨 해군 그리고 공군 해군도 뭐 한 20만 명이라 치고 공군도 한 20이라 치면 사단이 90만 명이라 치면 얼마 나옵니까? 130만 명 나와요. 실제로 편제만 따지면. 근데 뭐 몇천 명밖에 없는 사단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합쳐야 돼요. 이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김정은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개 조선 정책으로 해서 분계선 막아놓고 군 부대들을 줄여서 통합해야 자기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 충성심 있는 놈들 집어넣고 해서 사단 90개 중에 그래도 한 3분의 1은 줄여야 되는 거고 여단 숫자는 또 몇 개나 있냐면 북한군 여단 숫자는 우리가 16개인데 북한은 70개입니다. 이거는 또 한 5배 많아요. 여단도 또 다 줄여야 돼요. 사단 90개, 여단 70개. 이런 병력은 없는데 그냥 편제만 이만큼 부풀려 있는 그런 북한군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김정은이가 조국 통일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을 키우는 명분이 뭐니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을 키워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명분이었는데 이젠 통일 안 하겠대요. 그런데 군인들 중에 제일 불만이 많아요. 조국 통일 안 하면 우리가 왜 개고생하지? 라고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일 삐뚤어 나갈 게 군입니다. 그러니까 군을 계속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왜 여기 있지? 왜 이 개고생하지? 왜 10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조국 통일도 안 할 거면서 맨날 우리는 공사를 위해서 존재하나? 이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충성도가 없어지고 어쩌면 이거 가만 놔두면 군이야말로 거대한 불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무기를 가진 군이.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할 수 없어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방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편제의 최소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부대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개편할 때가 됐죠. 우리는 국방개혁하면서 계속 어쩌면 지금 현대전의 발전에 우리 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현대 그 군사기술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려는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어요.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박이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먼저 막 죽일 놈들, 총살, 무슨 누구 어찌고 저찌고 해서 막 죽이면서 공포바람 팍 불어넣고, 그래서 장성들이 찍소리 못하고 했을 때 너 짐 싸. 그러면 그 장성들 그때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죽여 앉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군소리 없이 물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너 짐 싸. 그러면 아 왜 내가 왜 저놈도 가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안 죽일 테니까 짐 싸. 요런 북한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요런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피바람, 군 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개혁은, 국방개혁도 우리도 뭐 장성들이 뭐 이게 장성비율을 확 줄이니까 반발이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정말 2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북한군식 군 조정입니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너 살려주니까 방 빼. 이런 식으로 북한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군 편제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이철 사건은 군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이철 사건은 군 피바람의 서곡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말씀드렸습니다.